자, 이번에는 유치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4088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공면 등리에 540번지에 토지만 매각 938평인데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바닥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는 여기 바닥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현장 사무실로 썼던 것을 유치권자들이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유치권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보고 이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될 것이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제가 낙찰받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하고 다퉜던 사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몇몇 사람들이 유치권 점유하고 있었고, 감정평가사는 채무자 점유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소송을 하지 않고 얘네들이 유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로 경혜방해로 해서 우리 낙찰받은 사람이 형사고소를 했었던 겁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해갖고 무혐의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서는 유치권이 있는 걸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할 수 없이 다시 우리가 정식으로 유치권 배제 소송을 한 것에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 옆에는 뺑 둘러서 농어촌 공사에 국어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 것이 이 땅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성 등리하고 점유인 해갖고 농업회사 주식회사 법인 나이스 나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점유기간 2015년부터 2017년 전세보증금 5천만 원 뭐 이런 것이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돼 있던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농업회사 주식회사 나이스 나눔 대표이사 김수경이 등록되어 있으나 탐문한 바 약 1년 전부터 휴업 상태로 근무자나 회사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보면 잡으십시오. 주식회사 금진종합건설에서 유치권 신청을 해놓고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에서 유치권 신고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바닥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것이 있고 유치권 신고가 돼 있었고,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유치권자가 없었고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었을 때는 유치권자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심했던 것이 감정평가사 현황조사서의 이것 때문입니다. 지상 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로 탐문 조사되는 제시의 콘크리트 구조물 기초 이식 사무실 한 동이 소재함. 세무서에 확인한 바 별지와 같이 농업법인 주식회사 법인 나이스 나눔 대표이사 김수경이 등록돼 있으나 탐문한 바 1년 전부터 휴업 상태로 근무자나 회사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다시 말하면 채무자 겸 소유자의 콘크리트가 있고 누가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나이스가 있는 거죠. 현황이. 자, 경매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판사님이 뭐부터 한다고 그랬죠? 판사님이 제일 먼저 경매 개시 결정하고 압류부터 하죠. 경매 개시 결정하면 제일부터 판사님이 뭐부터 한다고요? 압류부터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가 시작이 되면 판사님이 압류했는데 압류한 이후에 한 행동은 전부 다 무효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한 후에 다른 사람한테 팔을 수도 있죠. 경매 개시 결정됐는데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를 할 수도 있죠. 땅을 나눌 수도 있죠. 여러 개가 여러 가지 가처분을 해놓을 수도 있고 감류도 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놓을 수가 있는데 은제는 경매 개시 결정하면 판사님이 그때부터 뭘 한다? 압류를 한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유치권을 인정이 안 되겠다 했던 것은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유치권자가 없고 주식회사 농업법이 회사 나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류 후에 우리가 낙찰 받으러 현장에 가봤을 때는 유치권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유치권자는 압류 후에 유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공사한 것은 맞을 수 있지만은 압류를 했을 때에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여기 보면 프랜카드가 유치권 행사한다고 있든지 또는 현장에 가봤더니 유치권자 누구누구가 있음. 그러면 이거는 압류 전서부터 유치한 것으로 그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인데 압류 후의 거는 소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했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유치권자가 가서 봤더니 금진종합이 있고 동양정건설인데 금진종합건설에서는 이 땅에다가 지하수를 받고 동양종합건설은 바닥콘크리트 공사를 친 겁니다. 여기 보면 누구로 점유가 돼 있죠? 채무자 점유로 돼 있고 현황은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게끔 되면 2억짜리가 1억 3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걸 1억 300까지 떨어진 걸 저희들이 1억 1,300만 원에 낙찰 받은 겁니다. 여기 주식회사 나눔이라는 것이 2005년에 보증금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건자당 설정이 2015년 7월 28일 돼 있고 요거는 뭐로 돼 있죠? 9월 15일로 돼 있죠. 땅에 보게끔 되면 2015년 7월 28일이고 이거는 9월 15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땅에 대한 소멸 기준이고 이거는 전입자는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건물은 없고 바닥 공물이만 쳐져 있고 건물은 뭐만 있냐면 컨테이너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는 땅이 540번지죠. 근데 여기 540-1, 772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은 전부 다 국어로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농어촌공사 국어로 되어 있는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진입도로를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건축허가 난 겁니다. 여기를 뭘로 건축허가를 받았나고 봤더니 과일 세척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특수 자금을 이 당시에 뭐라 그러죠? 농어촌을 좀 도와주게끔 하기 위해서 특수 자금을 지원해 준 그런 걸로 대출을 받게끔 돼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고 여기에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컨테이너 제외고 바닥 콘크리트 포함되어 있죠. 이 바닥 콘크리트 포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닥 콘크리트를 포함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땅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내 이름으로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건물은 매각 제의로 돼 있을 때 건물을 사지 않았을 때는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해서 건축주로 와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 공구리가 포함이 돼 있으면 바닥 공구리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 건축허가가 있죠. 그 건축허가가 같이 나한테 넘어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할 때는 먼저 주인과 현재 주인하고 합의를 해서 도장이 인감 도장이 둘 다 찍혀야 돼.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했는데 여기는 먼저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없이 그냥 낙찰 받은 사람한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건축은 명의 변경을 해주지만은 농지 전용 받은 것이 있죠.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이 있죠. 그거는 안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각서를 하나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현재 건축허가 받은 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해갖고 그 하약서를 줬더니 건축주는 명의 변경을 해주더라고요. 건축과에서. 근데 개발과나 농지과에서는 명의 변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너희들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했으니까 농지 전용 허가도 신청하고 개발행 허가도 신청하십시오. 그래갖고 농지 전용 부담금 따로 내고 개발하는 허가 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건축허가 받은 사람은 농지 전용 허가 받고 개발행 허가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건축주 명의 변경을 했는데 우리는 농지 전용 부담금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 2번 받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내면서 먼저 사람이 농지 전용 받은 건 취소가 되면서 그 사람이 냈던 돈을 돌려주더구만. 이해가셨나? 그렇게 하고 농지 전용 허가는 새로 우리 보고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구축물 포함 있는 얘기는 건축주 명의 변경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적당한 가격에 다시 팔려고 여기에 있는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대전에서 만나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물을 땅을 다시 사겠습니까? 했더니 우리가 유치권 다 신청해놨고 당신네들 낙찰받아서 잔금 내도 우리한테 유치권을 줘.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낙찰받은 금액 그대로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 그럼 우리가 그 허가 받아서 이렇게만 하면은 뭐 무슨 지원금이 뭐 얼마가 나오게끔 돼 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유치권 인정 안 될 텐데요. 그랬더니 무슨 유치권 인정 안 된다고 그러냐고 해서 나하고 협상이 결렬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장을 가봤더니 근처도 못 오게끔 다 막아놓고 오지도 못하게끔 아주 그냥 터치 때문에 딱 해놔갖고 내가 어떻게 할까 싶다가 우리 낙찰자한테다가 유치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매 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해라.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지금은 경매가 상당히 깨끗해져서 옛날처럼 뭐 문제되는 건 없지만 옛날에는 낙찰 받아놓고 잔금 내고 가도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오지도 못해. 가보면 버티는 거야.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문 앞에 가서 112 신고를 해요. 내 집인데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경찰들이 와요. 경찰들이 와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딴다 그러면 가서 여기 누구누구네 집인데 당신 왜 있냐 이제 물어보고 조사를 하게끔 되면 왜 있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명도소송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형사인 것도 예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요새는 경매라는 건 많이 알고 법이 다 보강이 돼서 그런 장난도 못하게끔 하고 그렇게 뭐 안 나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지금은. 근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때
형사고소를 했더니 정식으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정식으로 경찰 한 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넘겼는데 얘들은 공사했다. 계약서 있다. 이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나 경찰에서는 유치권이 있는 걸로 인정했는데 내가 봐도 유치권은 있는데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게 언제? 압류를 한 후에 점유했기 때문에. 근데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점유를 압류 전에 했느냐 후에 했느냐를 가지고 안 따져.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 가지고 공사를 했으니까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되다 보니까 정식으로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편이 답변서를 냈고 우리가 답변서를 냈고 판사님이 판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을 냈던 거, 그 다음에 상대편이 답변서를 냈던 거, 판사님이 판결한 이유, 이렇게 이걸 읽어보면 아, 이래서 유치권은 안 된다고 판결했구나 하는 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내가 복잡하고 오래돼갖고 맨 처음에 형사 고소했던 거나 그 다음에 소장 냈던 것이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일부만 있고 판결문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일부만 있는 거와 판결문 받은 것만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유치권 아무 프랭크도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닥 공구리만 이렇게 쳐놨죠. 우리가 이제 소장을 내고 상대편이 답변서를 냈고 답변서를 냈는데 우리 준비서면 하나 있는 겁니다. 위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합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정 설착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으므로 피고의 유치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치권자가 두 개가 있는데 유치권 둘은 다 공사를 했고 또 형사 고소를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서를 냈던 겁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반박을 하는 내용이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계, 피고의 경매 방해죄, 사무소 위조, 문서 사용에 관하여 혐의 없음을 처벌을 받았다고 민사상 피고의 원고들에는 토지 인도 의무가 없어지거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요건 사실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는 토지의 점유가 정당한 임대차의 의감을 주장하면 된다. 우리는 니네들이 우리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장하는 거고 상대편은 정당하게 하고 있다는 걸 주장하면 되는 것이 더 이상 다른 얘기는 꺼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있는 겁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권한이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경매가 개시되었음을 차후에 알게 되었다면 배당 요구 종기 전이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것을 같이 압류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을 달라고 정식 소송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니네들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유치권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니네들이 애초 처음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못 주장한 게 아니냐 하는 걸 우리가 지적한 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정당한 유치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사식입니다. 이게 핵심은 이걸 우리가 주장한 거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매 사건에서 정당한 유치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 또는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완료되기 이전부터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있다 이런 얘기죠. 갑부 일정이 현황 조사를 살펴본데 집행관이 2016년 11월 18일과 2016년 1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바 점유관계는 채무자 점유, 임차인 점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판사님에 의해서 현장을 조사했을 때 2번 갔었는데 2번 다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농협회사 법인 주식회사 나이스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후 뒤늦게 피고들이 2017년 1월 19일에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갑부 제2항의 매각 물권 명세서에는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명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매 개시 결정 이전부터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주자 행사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건 핵심이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치권 행사의 부동산. 유치권은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는 땅에 바닥 공구리만 쳐놨죠. 바닥 공구리를 쳐놓은 것은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에 속한 부속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대법원 2008년 5월 30일 선고 2007 가해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인 경우 그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부합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정식으로 지어져 있는 거라면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그걸 부동산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런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건물 하나도 없이 바닥 공구만 쳤을 때는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것이지 독립된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유치권이 없다는 걸 주장한 겁니다. 건물의 기초인 바닥 공구리만 설치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치권 행사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 금진변을 주장하는 선회하면 건물 신축 공사가 아니라 관정을 설치한 것이므로 관정 자체가 유치권 대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피해자에서 주식회사 금진개발관의 계약서, 다시 말하면 금진개발하고 동양개발하고가 둘이 별도로 유치권을 신청했는데 다시 동양에서 관정을 묻어달라고 한 것이지 그 관정 자체가 원고하고 계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계약서, 소유 계약서 주식까지 금진개발을 가는 계약서에서 소유의 회사의 날인이 빠진 점, 피고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과 선별장 신축공사를 체결한 이후에 관정공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을 하겠다고 한 점. 다시 말하면 먼저 동양건설이 먼저 계약을 하고 관정은 나중에 공사를 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디든지 공사를 하러 가게끔 되면 제가 예전에 공사를 많이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면은 뭐라면 가설전기부터 신청합니다. 허가권 가지고 가설거시 신청하고 그 다음에 허가권 가지고 수도 신청을 합니다. 공사를 하려면은 수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있어야지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건설회사가 제일 먼저 물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내가 보면 뚫어놓고 나중에 관정 뚫어놓고 나면 여기가 그 허가를 그 과일 그 세척장으로 허가를 냈으니까 물이 필요할 테니까 그렇게 쓰면 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원고들의 형사 고소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처벌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의 유치권이 정당한 것을 착각하고 있으나 형사 무혐의 처분 사건과 이 사건 민사상 토지 의무는 별개의 문제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를 경매개시 이후에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유치권의 대상인 부동산에서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불법을 면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지료 상대의 부당 이득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 우리가 유치권을 주장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제일 먼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경매 개시 결정 이전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이지 부속물처럼 어디 공사하다가 왜 뭐야 뭐 제방 같은 거 좀 싸놓은 것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공사를 좀 얼마 흙파기를 해놨다 이렇게 유치권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이거는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유치권에 대해서 보면 민사 유치권은 그 대상이 타인 소유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평택에 있는 건물을 유치권 신고해놨다 그랬죠. 근데 그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 신고해놨죠. 그게 누구야?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치권 신고해놓은 거나 그런 대항력 임차인이 됐던 거는 제가 무시해버렸던 거고, 그 다음에 농지증 받는 거는 원상복구 조건이 되고, 가장 문제가 됐고 핵심이 됐던 것은 선순위 가처분인데, 선순위 가처분은 제척기간이 3년인데 8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바로 이길 수 있다 했던 것이 그 얘기인데, 지금 여기도 또 나온 것입니다. 보면 유치권은 그 대상 건물이 뭐야? 타인 건물이어야 되는 겁니다. 미완성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므로 유치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을 보아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때도 가끔 가다가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유치권 신고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뭐 토목공사 한 거, 그다음 뭐 축대사 한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유치권 신고 뭐 하는데, 이런 것은 자체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유치권 인정 대상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피담보 채권과 해당 건물의 결정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그 당의 건물에 돈 받을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돈 받을 거 있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의 다른 거를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치권은 피담보권의 채권의 변제기, 다시 말하면 돈을 줄 시간이 됐어야 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공업사에다가 맡겼지 않습니까? 맡겼는데 자기는 고치지도 않고 그 자동차를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다 고쳐놓으면 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돼야지, 그때 돈을 안 주면 그걸 유치할 수가 있어야지. 자동차를 고쳐달라고 맡겼는데 고치지도 않고 유치권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치권 포기 약정의 경우, 자 지금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는 지상권 설정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권 설정을 했는데 땅 주인들이
설정한 그 은행에 가서 여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니까 지상권에 이 건물을 짓는 것 좀 동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곳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동의를 해주는데 건물 짓다 말고 중간에 중단되면서 유치권 신청하게끔 되면은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자기네가 돈 빌려준 데서 그 돈을 해소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치권 신고한다 보니까. 그럴 때 돈 빌려준 데서 거기에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을 허락을 하지만은 짓다가 중간에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하는 약정이 쓰게끔 되면서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거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채권자가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언제까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받을 때까지. 근데 만약에 점유를 뺏기게끔 되면은 유치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매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몰려가서 유치를 하는 걸 뭐 내쫓고 한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유치권은 걸 힘으로 들어가서 뺏고 뭐 한다 하는 것이 유치권은 점유를 뺏기는 순간 그 유치권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유치권은 간접 점유도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우리 처 이모부가 공장을 하나 하시려고 그 화성에 공장이 경매로 나온 걸 하나 알아봐 달라 그래가지고 공장이 한 반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가서 봤더니 거기서 유치권을 해놓고 한 사람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참 그 기부하는 운명이 누구만 보면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5천만 원인가 얼마를 이제 세를 살면서 거기에 경비로 취직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밤에 와서 지켜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있는 그 은행 그러니까 공장 사장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 보고 그 5천만 원 전세 들은 거 빼가지고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이자 얼마 줄게. 그래서 어차피 경비하는 거니까 우리 경비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당신 그거 뭐 보조금 늘어오면 뭐해 그거 내가 공장 해갖고 이부이자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뽑아가지고 5천만 원을 공장에 주고 이부이자로 받으면서 그 사람은 그 공장에 있는 경비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경매로 해서 그것이 날아가게끔 되다 보니까 거기다 공장 공사를 조금 한 거 그걸 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해놓고 그 사람 보고 지키라고 그런 거야. 왜? 그 사람은 어떻게 갈 데도 없는 거야. 그 돈도 5천만 원 받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그건 가서 돈 얻을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있는 건데 내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얘기했죠. 아, 이걸 이번에 우리가 사면은 내 그 이모부가 들어오는데 당신 5천만 원 내가 물어주라고 대신해서 물어주라고 얘기하고 뭐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눈물을 뚝 들어오면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있느냐고 막 펴는 거야. 낙찰을 받았잖아요. 낙찰을 받고 우리 이제 이모부가 짐 갖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축환형 다 들어오겠구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마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유해서 들어갔죠. 그 순간 그 유치권은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유치권은 뭐 할 수 있는 권리야?
붙들고 있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 점유하고 붙들고 있는 권리가 날아가는 순간 그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민법에서는 일정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있음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권은 전세권이나 저작권 같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를 통해 공시를 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점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원 경매 자료 중 매각 물권 명세서상의 점유자 파악과 현황 조사서상의 내용, 감정표가 상의 사진에 유치권 관련 현수막이나 벽범문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된다. 제가 이제 이 유치권을 볼 때 제일 먼저 볼 때는 현황 조사부터 먼저 봅니다. 유치권이 있으면 뭐 현황 조사부터 먼저 보고, 현황 조사서에 판사님이 보낸 현황 조사서에 유치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 없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엔 99%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유치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판결 났죠? 뭐로 났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은 각하한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지상 컨테이너 두 동을 수사하고 이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하여 원고에게 39만 1,557원 및 28년 이후부터 제양 토지에 관한 피고들이 점유 종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일 상실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연 38만 4,400이 그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토지를 나가고 토지를 인도해 줄 때까지 지주를 줘라. 판결을 난 겁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 부존재한 거는 각하한다는 우리가 졌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땅을 우리에게 인도해야 되는 건 맞고, 인도할 때까지 지료를 줘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판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는 이유입니다. 이유. 판사님이 이렇게 한 이유입니다.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이런 뜻이고, 피고인과 파머스사의 공사 도급 계약, 공사 대금 4억 2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준다 했고 지하수 공사했다는 것도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경매로 해서 낙찰을 받았고, 그런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들의 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는 프랜카드를 게시하였다 한 것도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유치권에 대한 항변된 판단, 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이 저촉됨으로 점유자는 유유치권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상사 유치권 성립 시점 이 토지에 관하여 농림매로 근저당 설정이 맞춰지는 게 이전이라 한다. 민사 유치권으로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사 유치권이 있고 민사 유치권인데, 상사 유치권이라는 얘기는 뭘 팔아달라고 맡겨놨을 때 이런 것을 이제 상사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민사 유치권은 공사를 하다가 내가 고쳐달라 뭐 한 걸 알고 있을 때, 상사 유치권은 보면 설정되기 전에 했으면 상사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데 설정된 후에는 상사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럼 민사 유치권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피고인들이 점유 개시 결정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법원 조서관에 관한 피고인들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판사님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물어본 거는 현황 조사서 갔을 때에 유치권자는 니네들이 왜 없었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판사님은 그렇다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유치권을 한 거기 때문에, 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잠시 없었다든지 뭐 했다든지 설명 못하기 때문에 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했는데 또 똑같은 판단이 또 났어요. 대법원은 또 했어요. 또 기각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제 유치권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오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 가지는 이번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있었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치권이 있었을 때 내가 이게 낙찰을 받았을 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게끔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개만 오늘 말씀드렸고, 다음번에는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달 화요일 날에는 주간에 지금 소송 경매다 하는 것을 마저 한 달 마저 하고, 그 다음 달 10월 달서부터는 주간에 토지 개발이 이제 오고, 이 소송 특수 경매는 야간 강의로. 그러니까 주간에 오시던 분은 주간에 그대로 해서 약 8개월간 오시게끔 되면 특수 경매와 토지 개발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고, 주간과 야간에 오시게끔 되면 4개월 만에 들으실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9월 달에는 소송 경매다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시죠.